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2019년 5회 시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업방. 업무방법서죠. 업무방법서가 발표됐습니다. 언제 발표됐죠? 4월 2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줄여서 업방 이렇게 얘기하죠. 업방. 자, 업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업방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책자를 다 만드셨겠지만, 이 책자 만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과목, 1과목 제목이 이렇게 딱 돼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1과목을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더 줄여서 재해보험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과목 한번 볼까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죠. 더 줄여서 손해평가 그러죠. 손해평가 이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 겁니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쭉 만들면서 이렇게 촤라라락 만들고 견출지 다 붙였습니다. 견출지 붙이는 거 여러분들 꼭 하시죠? 이거 견출지를 붙이다 보면 목차를 알게 됩니다. 목차를 알게 되고, 물론 1과목 때 이렇게 견출지 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콩을 좀 봐야겠다. 그럼 여기 콩 딱 잡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콩 누가 얘기했는데 내가 안 되던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견출지를 붙이다 보면 그렇습니다. 목차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견출지 붙이고 이미 하셨을 거로 압니다. 다 하셨을 걸로 아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렇게 책을 만드셨거나 이미 누가 책을 만든 것을 구입하셨으리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책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업무 방법서를 제가 딱 올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운로드 받아 복사하셔서 책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책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 만든 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책 만든 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업무 방법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2018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2021년 업방하고 업무 방법서를 이제부터는 업방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줄여서. 이 업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바뀌었다. 지금 이 얘기는 2019년에 통차 패스를 하실 분들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처음 보거든.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래도 잠시 후엔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합니다. 업무 방법서가 많이 변경됐다고 해요. 변경. 즉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바뀐 것을 대조하느라고 뭐가 바뀌었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변경된 목록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나? 변경 목록을 봐가지고 그게 변경 목록을 쓰세요. 이렇게는 안 나오죠, 시험에. 2018년에서 2019년 업무방법서 변경된 것을 기록하세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혼돈이 되는 게 이때 잘 외웠어요. 업무방법서. 특정위원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잘 외웠는데 특정위원 방식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도 특정위원 방식을 강의했습니다. 특정위원 방식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이제는 이건 사라졌다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날아간 걸 이렇게 해야죠.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짠 나타난 게 뭐가 나왔느냐면 등장한 게 적과전 종합위험이 나왔어요. 적과전 종합, 적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적과전 종합 2로 명칭을 딱 바꾸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특정위험 방식은 아니다.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 2인데 특정위험과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 특정위험 5종 한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었으니까 이 말로 특정위험 5종 한정 특약 이 말을 꼭 그렇게 특정위험 방식이라고 다시 얘기할 필요가 이젠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제 이름이 태옥인데 이걸 주민등록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태호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태옥이가 여자 이름 같아 너무 싫다. 그래서 범호자를 써서 태호로 해줘라. 예, 제가 족보상에는 태호입니다. 그러니까 태호로 족보에 있는 그대로 태옥을 주민등록도 태호로 바꿨어요. 그러면 태옥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태호가 됐다면 태호로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호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옥이라는 사람이 태호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2번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옥이라는 이름을 잊고 태호라고 불러달라고 사인을 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로 계속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옥이라는 이름을 태호로 변경했다는 얘기는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태옥과 태호를 다 알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태호라고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바뀌었느냐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쭉 읽으면서 업무 방법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런 게 새로이 나왔네? 그럼 새로이 나온 것을 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없었던 뭐가 생겼습니까? 부보비율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부보비율. 부보라는 말이 뭐야? 바로 보장으로 부담해 주겠다는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장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비율이에요. 누가? 업무 방법서는 누가 작성한 거죠? 보험회사, 농협손보에서 자기네들이 보장으로 부담하겠다는 비율이에요. 부보 비율. 이런 게 새로 생겼구나.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보 비율 80%. 새로이 등장했구나. 이런 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왜 옛날 특정위험 없어지고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잊으시기 바랍니다. 옛 이름은 잊으시고 만약에 변경했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위험 방식이라는 말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새로 등장했으면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면 돼요. 그런데 바짝물 같은 데 가면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감자의 피해에서 80%형 피해와 100% 피해가 있다면 지금 피해를 얘기한 거예요. 피해.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짝물이요. 이게 새로이 생긴 거예요. 새로이 생겼습니다. 새로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태호라는 집안에 어떻게 하냐면 새로이 이름이 생기면서 뭐 했느냐면 손자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손자가 새로운 게 생겼으면 이렇게 부보 비율, 밭작물의 피해 80%, 밭작물이라는 아들의 피해 80%, 피해 100%, 즉 밭작물이라는 딸한테 피해 80%, 피해 100%가 있으면 무게를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얘기냐면 이것은 무게를 80% 피해가 있으니까 무게를 20%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100% 피해를 봤으니까 이건 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0%나 0이나 똑같죠. 100%를 다 빼버렸으니까 피해로. 아, 저렇게 쉬운 말들을 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무게를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구나.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은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 손주의 이름을 열심히 외워주는 건 아주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기 날아가 버린 특정위원 방식을 자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새로이 생긴 것들이 있죠. 표. 어떻게 있습니까? 표. 네. 표도 한번 볼까요? 수도자. 아주 우리 또,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표. 병충해만의 사고였었을 때는 최고 피해율을 몇 %까지 적용한다? 70%까지만 적용한다. 이렇게 딱. 병충해만의 사고일 때. 병충해만의 사고일 때. 만자가 붙었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없이 병충해만의 수확 감소가 벌어졌을 때는 피해율을 70%까지만 해요. 이런 조항이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로 생긴 이름을 잘 부르는 겁니다. 손주의 이름 새로 생겼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근배 이렇게 지었다면 예를 들어서 근배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이 생긴 가족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주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공부를 하시는데 작년에 공부했다가 올해 공부를 하니까 혼돈이 된다. 그 분은 뭐 하느냐면 옛날 거에 집착하고 계신 겁니다. 옛날의 방법으로 업방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올해 2019년 업방을 2018년 업방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주나요? 안 바꿔주나요? 안 바꿔주죠. 그거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변경된 것은 2018년의 업방이 2019년 업방으로 변경된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적응을 빨리 하느냐면 새로 생긴 것은 열심히 부른다. 사라진 것은 잊도록 노력한다. 왜? 떠나가버린 연인을 향해서 자꾸 손짓을 부르면 안 됩니다. 너무나 미련이 많이 남아서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또 제 이름을 계속 남겨놨네. 제 이름도 좀 지워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직도 변함없이 태호로 변경된 게 아니라 아직도 태옥입니다. 네. 하마터면 제 이름 바뀔 뻔했어요. 자, 2019년 업무방법서. 그러면 대강 지금 바뀐 것들을 대강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밭작물에 있어서 표본구간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외워야겠다. 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셨다고요? 콩, 마감, 고옥, 양양 이렇게 외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콩을 마감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이
같이 주죠. 예, 1m, 1m에서 1제곱미터를 이렇게 그 환산해서 할 수 있고, 콩은 4, 마늘은 8. 예, 감자에서부터는 5주까지 하죠. 이게 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옥, 양양 이렇게 주로 전부 다 5주씩 하죠.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본구간 조사할 때 이런 거 자기가 딱 외워두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마감이로구나, 이렇게 사바로 이렇게 딱 외워둡니다. 그러고 나면 콩을 마감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바로로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이 변경된 업무 방법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외워내느냐. 새로이 생긴 것을.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은 어제껏 이건 5주에 8주였는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과목 같은 경우에서도 바뀐 것들이 이제 있죠. 증액 특약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세한 부분들에 조금씩 통일이 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 방법서가 통일이 되다 보면 외울 것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암기할 부분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암기의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응용 문제를 많이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용 문제를 많이 내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응용을 하는데 주안점을 둬가면서 인수제한을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문제를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인수제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인수제한에 이런 것이 있다면 문제를 이렇게 준다면 응용해서 인수제한에 걸리는 게 이런 거니까 문제를 놓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공부를 하시면 인수제한도 잘 외워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방법서가 지금 변경됐다는 것 때문에 많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당황할 것이 하나 없이 편하게 하시면 쭉 새로운 것을 외워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주 여러분들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이 아주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가까이 있어요. 앞에 있고 옆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조금씩만 하면, 바로 손만 내밀면 그 자격증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방법서 변경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당황해하는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차라리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방법서가 새로이 적용한 것으로 지금 제 문제집 단원별 문제집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 적용해서 변경된 부분을 적용합니다. 변경된 부분을 적용해서 언제부터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러느냐면 5월 20일부터 합니다. 5월 20일부터 강의를 변경된 부분에서 대략 한 4강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용된 것은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고, 물론 저희 카페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카페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변함없이 이 변경된 부분들 적용하고 단원별 문제집에는 이렇게 문제를 변경하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동차 패스 하시는 분들도 물론 뭐 이제 변경된 부분 아까 이제 이 얘기 쭉 새로이 이렇게 해간다는 얘기를 했고요. 동차 패스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이번에 각오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각오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올해 업무방법서가 바뀌니까 당황하듯이 올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년에 또다시 공부한다고 그런다면 재미없죠. 변경된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2019년 5회 시험에서 여기에서 한 번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57점으로 불합격을 했는데 57점으로 불합격했는데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균 얘기예요. 이 점수가 불과 몇 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60점 맞은 사람은 합격해서 증서를 받고 난 다음에 다 아는 것 같고 자기는 57점에 불합격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 점 차이가 안 나는데 1년을 더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 쇳불도 그렇죠. 단김에 뺍니다.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공부할 때 이것을 꼭 해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지금 2018년 시험을 보시고 그 업방이 변경돼서 당황하시는 2019년 수험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차 패스를 꿈꾸시는 분들도 각오를 새롭게 해서 우리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인원에 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0점, 평균 60점이면 모든 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고 나오고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점 이상 맞으면 전부 다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차 패스 하시는 분들도 기운을 내시고 다음에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지금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더 이상 회차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셔서 평가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